자, 61번 최대 유량이 10세제곱미터인 막시 가스미터기를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 가스레인지 2.5세제곱미터를 1일 8시간 사용하고 가스보일러 6세제곱미터를 1일 6시간 사용했을 경우 월 가스 사용량은 얼마인가? 단 1개월은 31일이다. 자, 이거는 월가스 사용량 계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쓰시는 거, 그러니까 최대 유량은 관계없고요. 쓰는 게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1시간당 2.5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2.5 곱하기 8시간.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는 6시간을 쓰는데 1시간당 6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을 사용하는 거니까 월 사용량이니까 1개월은 31일.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입니다. 그죠? 1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을 뭐다? 31일.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가스는 분자량에 따라 다른 비중값을 갖는다. 이 특징을 이용하는 가스 분석 기기는, 자, 우리가 비중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를 보시면은, 그죠? 비중, 중량입니다. 중량인데 무슨 중량이냐면 기준 물질하고 비교를 한 중량입니다. 중량이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우리가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뭐냐면 밀도. 밀도는 물질의 무거운 정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럼 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의 밀도식 CO2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63번. 가스 폭발 등 급속한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압력계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 폭발이나 급속한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피에조 전기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식, 압전기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탄성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 폭발이나 급속한 압력 변화에 쓰이는 것은 피에조 전기 압력계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직접식으로 자동 제어가 가장 어려운 액면계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서는 1번의 유리관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관 자체가 지금 설명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부의 액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유리관을 부착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제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검출해서 그걸 토대로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력이라든지, 부자도 마찬가지 부력이죠. 그 다음에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는 건데, 유리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압력계 부품으로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의 재질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지금 뭐 해설을 보시게 되면 주철의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식인 다이어프램 압력계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이어프램 자체가 탄성식입니다. 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얇은 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고무 재질이라든지 금속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주철 같은 경우는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오리피스 유랑계는 어떤 형식의 유랑계인가? 자, 오리피스라는 것은 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리피스 이렇게 판이죠. 판입니다. 판. 이런 판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든 것이고, 유체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자, 이쪽에 압력과 이쪽에서 압력을 측정해서 이 두 개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차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67번. 열전도용 진공계 중 필라멘트의 열전대로 측정하는 열전대 진공계의 측정 범위는, 지금 진공계의 측정 범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열전도형이니까 열전상 진공계,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자동 조정의 제어량에서 물리량의 종류가 다른 것은, 자, 물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질량이라든지 물리량 자체가 우리가 뭐 질량이나 뭐 거리, 시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량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너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기계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것은 위치, 압력, 속도, 이 세 가지는 이게 기계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1번의 전압,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번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지금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습도는 습공기 1kg에 대한 수증기의 양과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 또는 뭐 1kg 중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나타낸다. 이건 건공기가 되겠습니다. 건공기. 그래서 건조한 공기,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있지 않는 건조한 공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양을 나타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습공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2번의 설명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70번 전자밸브의 작동 원리는, 자, 밸브지만 뭐야, 전자밸브, 전기적인 자기, 그죠? 자기를 이용하죠. 전기가 흐름으로써 자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를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동 제어를 위해서, 자동 제어,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얘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동작을 시키는 밸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설명 중에서 4번에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다음 보기에서 나타나는 제어 동작은, 자, 지금 보기가 자, 이렇게 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E는 우리가 오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류 편차량이 검출되는 동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류 편차가 남는 동작이죠. 자, 요거는 뭡니까? 비례 동작, P 동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차값이 존재를 하는 거, 답은 4번의 P 동작이 되겠습니다. 72번 가스미터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보시면은 3번에 사용 시 기차가 커서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차라는 것 자체가 오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메탄, 에틸 알코올, 아세톤 등을 금지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금지법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전부 다 뭐냐면 이제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연성 가스 검출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검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가스 크레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운반기체의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4번에 기체 확산을 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죠. 그래서 최소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확산을 우리가 뭐 균등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최대라는 설명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75번 차업 유랑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틀린 설명 이렇게 보시게 되면 3번에 정확도가 우수하고 유랑 측정 범위가 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도 자체는 떨어집니다. 정확도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랑 측정 범위가 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오타입니다. 넓은 게 아니고 범위가 매우 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우 좁아서 우리가 일정한 유랑을 그죠? 유지하지 않으면 그죠?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형태의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6번 가스미터의 원격 계측 시스템에서 원격 계측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계식, 펄스식, 전자식 계량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Z식, 자, 요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77번 적외선 분간 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한 가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외선 분광 분석법은 우리가 단원자 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칭성 2분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단원자 분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단원자 이거는 질소 이거는 뭡니까? N 질소 원자가 두 개 모여 가지고 질소 분자가 된 겁니다. 그죠? 산소도 마찬가지죠. O가 두 개가 모여서 산소 분자가 된 겁니다. 그죠?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원자 분자들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것은 2번에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르자트 분석기에 의한 배기가스의 성분을 계산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의 식은 어떤 가스의 함량 계산식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르자트 분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기가스 성분을 분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흡수제를 사용합니다. 오르자트 분석제 우리가 흡수제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 용액 흡수량, 흡수했는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는 어떤 걸 흡수하느냐? 자,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오르자트 분석기에서 흡수제. 그럼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30% KOH 수산화 칼륨 용액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 피로카롤 용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성 염화제 1구리 용액은 일산화탄소.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어떤 잠수부가 바다에서 15m 아래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잠수부가 바닷물에 의해 받는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해수의 비중은 1.025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압력이죠. 압력은 중량에다가 깊이, 높이죠. 우리가 높이.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니까 깊이가 되겠죠. 깊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중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수의 중량이니까 우리가 비교한 중량 값입니다. 1.025. 이건 액체는 물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비중량을 계산하면 비중에다가, 그죠? 이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자, 이건 왜 이러냐? 이 물 자체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것은 기준 물질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중량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물의 비중량 1000을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15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 킬로파스칼로 구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단위를 한번 바꿔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kg per 제곱센치니까 요거는 지금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메다 단위를 그죠? 메다 단위를 제곱센치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4승을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kg per 제곱센치는 98.0665 킬로파스칼이다.
되겠죠. 그래서 킬로파스칼 값으로 변환해주는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77. 그래서 답은 151이 되겠습니다. 80번 루트 미터에서 회전자는 회전하고 있으나 미터의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 고장의 형태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동작을 안 한다는 거. 자 부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동 안일불자의 동작 동자가 되나요? 움직일 동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장의 형태 중에서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 불통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죠?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차 불량 이렇게 됩니다. 기차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오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차가 변화해서 사용공차를 넘는 고장, 그러니까 오차값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도 불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지침이 작동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부동 1번이 되겠습니다.